안녕하세요. 오늘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속으로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작품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은 과연 무거운가 아니면 가벼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네, 바로 그 질문. 그게 쿤데라 사유의 정말 핵심이죠. 그는 이 질문을 탐구하려고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을 끌어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아, 영원회귀.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그거 맞죠? 니체는 그걸 오히려 긍정해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니체한테 영원회귀는 뭐랄까, 삶의 모든 순간에 엄청난 무게를 부여하는 그런 철학이었어요. 매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 그럼 그 무게를 감당하고 긍정하는 거, 그게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무거움이군요. 삶의 의미, 책임을 다 짊어지는 것. 그렇죠. 그런데 쿤데라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쿤데라는 니체의 전제를 그냥 뒤집어요. 영원회귀, 없어. 인생은 딱 한 번뿐이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으니까 모든 건 궁극적으로 가볍다는 결론이죠. 아,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역설적인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한 번뿐이라서 가볍다.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벼움, 무거움 말고 또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키치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가벼움, 무거움, 그리고 키치. 이게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또 소설 속 인물들한테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쿤데라가 말하는 가벼움부터 좀 더 파고들죠. 한 번뿐인 인생이 왜 가볍다는 건지, 근데 그게 또 왜 참기 힘든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쿤데라가 말하는 가벼움은요, 그러니까 인생이 단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나 사건이든 절대적인 의미나 무게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결과를 영원히 책임지거나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그 무게를 영원히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반복되지 않으니까 한 번은 없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처럼요. 네, 맞아요.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말 이스트 카이말. 한 번뿐인 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선택 자체에 영원한 의미 같은 게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군요. 어찌 보면 자유로운데요. 책임이나 운명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맞아요. 가벼움은 분명 그런 자유를 줍니다. 어떤 굴레나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죠. 근데 동시에 그 가벼움이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요. 삶의 방향을 잡아줄 만한 뭐랄까 무게추가 없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게 좀 덧없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군요.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는 불안감, 허무함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반대로 무거움은 어떤 상태일까요? 니츠가 말한 영혼회귀처럼 매 순간이 중요해지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거움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이 의미와 결과를 갖고 중요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만약 삶이 영원히 반복될 운명이라면, 혹은 내가 삶의 무게를 온전히 지기로 결심했다면 매 순간 엄청난 책임감과 진지함이 필요하겠죠.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물론이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부담이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무게 때문에 삶의 어떤 목적의식이나 의미가 생긴다고 쿤데라는 설명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는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완벽한 자유지만 공허한 가벼움, 또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무거움, 그 사이에서요. 어느 쪽도 딱 떨어지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에서 키치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인간이 이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의 긴장, 이걸 견디기 힘들어할 때, 혹은 그 불편한 진실을 좀 외면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키치라고 쿤데라는 말하거든요. 키치하면 보통 좀 싸구려 예술품, 아니면 좀 촌스러운 거, 이런 걸 떠올리는데 쿤데라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닌가 보네요. 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가져요. 쿤데라한테 키치는 단순히 미학적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거의 존재론적인 태도에 가까워요. 삶의 어둡고 불편한 면들 있잖아요.
죽음, 고통, 모순, 배설 같은 이런 인간 실존의 그림자들을 일부러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한다고요? 네. 대신에 모두가 쉽게 동의하고 감동할 수 있는 예쁘고 감상적인 측면만 딱 내세우려는 욕망이죠. 쿤데라는 이걸 존재와의 무조건적인 동의를 추구하는 태도라고 표현해요. 불편한 건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존재의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그냥 보기 좋고 감동적인 것만 남기려는 태도. 듣고 보니 약간 감정적인 위선이나 자기 기만 같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쿤데라는 키츠를 감정의 받아쓰기 같다고도 했어요. 이미 정해진 감동 코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눈물 흘리고 감탄하는 거죠. 특히 이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정치적 맥락에서요? 네, 전체주의 체제 같은 거요. 개인의 복잡한 내면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집단 전체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도록 강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도자 앞에서 전부 똑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거나 어떤 이념 아래서는 모든 문제나 모순이 다 사라진 것처럼 이상적인 그림만 보여주는 것. 이런 게 다 정치적 키치라는 거죠. 개인의 진짜 감정이나 의심 같은 건 용납이 안 되고요. 거대한 감정의 쇼 같은 거군요.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근데 이런 키치가 꼭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럼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작동하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이나 불확실성,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걸 마주하기 힘들 때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워? 이게 진짜 사랑이야? 이런 상투적인 감정의 틀로 도망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도피.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존재의 복잡성이나 모순은 외면하고 그냥 스스로를 위안하려는 가짜 무거움, 즉 키치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쿤데라의 통찰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키치가 본질적으로는 존재의 가벼움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기만이다. 이걸 꿰뚫어 본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가벼움, 무거움, 그리고 이 키치라는 개념이 막 얽히면서 인간 존재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이 소설 속 4명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마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죠? 토마시, 유능한 외과 의사죠. 이 사람은 본래 가벼움을 추구하는 인물이에요. 결혼 같은 제도나 한 여자한테 얽매이는 걸 거부하고 수많은 여성들과 그가 말하는 에로틱한 우정을 즐기죠. 어떤 책임이나 무게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딱 가벼움을 상징하는 인물 같네요. 그런데 그가 테레자를 만나면서 변화를 겪게 되죠. 그렇죠. 테레자와의 만남은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그는 테레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녀의 고통의 연민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거움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죠. 이게 참 우연히 시작된 사랑과 책임감인데 그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무게였지만 결국 이걸 떨쳐내지 못해요. 가벼움을 원했지만 결국 무거움을 받아들이게 되는군요. 그의 삶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프라하의 봄 이후에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의사 자격도 박탈당하고 시골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게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모든 사회적 지위나 야망을 다 내려놓은 그 시골 생활에서 테레자와 함께 일종의 평온함을 찾기도 하거든요. 뭐랄까, 가벼움과 무거움이 좀 기묘하게 공존하는 상태라고 할까요? 아, 평온함. 네. 그러다가 결국 테레자와 함께 트럭 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삶은 가벼움에서 시작해서 정말 예기치 않은 무거움을 껴안게 된 여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테레자는 토마시와는 거의 정반대인가요? 그녀는 무거움을 추구했던 것 같은데. 네, 테레자는 사진작가인데요. 영혼과 육체의 일치, 진정한 사랑, 존엄성 같은 아주 무거운 가치들을 갈망하는 인물입니다. 토마시가 계속 바람을 피우니까 깊이 고통받으면서도 그와의 관계를 어떤 운명적인 무게로 받아들이려고 애쓰죠. 그녀한테 사랑은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녀도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때로는 키치적인 것에 기대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녀는 무거움을 갈망했지만 현실의 고통이 너무 클 때
특히 소련 침공 이후에 그 암울한 정치 상황이나 토마 씨의 배신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클 때는 감상적인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그 개 카레닌에 대한 연민 같은 약간 키치적인 위안에 기대기도 해요. 그게 그녀의 나약함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나약함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무거운 현실을 어떻게든 견뎌내려는 인간적인 몸부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 역시 토마 씨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거움을 갈망했던 그녀의 삶도 결국은 가벼움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가벼움과 무거움의 끊임없는 충돌, 교차, 이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럼 또 다른 주요 인물 사비나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키치를 아주 극도로 혐오했다고 들었는데요. 사비나, 화가이자 토마 씨의 오랜 연인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키치와의 전쟁을 벌이는 인물이에요. 그녀에게 키치는 공산주의 체제의 그 허위의식, 부르주아적인 감상주의, 심지어 사랑이나 조곡에 같은 모든 종류의 집단적인 감정 강요, 위선 이런 걸 다 의미해요. 그래서 그녀는 배신을 삶의 방식으로 택합니다. 배신을요? 삶의 방식으로? 네. 그녀는 조국을 배신하고 망명하고 수많은 연인들을 차례로 배신하면서 떠나고 심지어는 정착하고 싶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마저 배신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키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속박과 허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저항인 거죠. 그녀는 오직 가벼움, 완전한 자유만을 추구해요. 키치에 저항하기 위해 완전한 자유를 추구한다. 흥미롭네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녀가 얻는 그 절대적인 자유는 아주 깊은 고독과 공허함으로 이어져요. 모든 걸 배신함으로써 얻은 가벼움 속에서 그녀는 그 누구와도 또 그 무엇과도 진정한 연결을 맺지 못하고 그냥 홀로 남겨지죠. 사비나의 고독은 키치를 완전히 거부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어쩌면 완벽한 진정성이라는 게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허함을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인물 프란츠는 어떤가요? 그는 사비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거움을 추구했던 것 같은데요. 프란츠, 이상주의적인 스위스 대학 교수고 사비나의 연인이었죠. 그는 진지함, 신념, 대의 같은 무거움을 추구했어요. 아내와의 좀 위선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비나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 했고, 또 캄보디아 난민을 위한 행진 같은 사회 정의 활동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쿤데라는 그의 무거움을 좀 다르게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쿤데라의 시선으로 보면 프란츠가 추구했던 무거움은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나 성찰이 좀 부족한 뭐랄까 감상적이고 이상화된 키치적인 무거움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는 사비나가 왜 계속 배신하는지, 그녀가 추구하는 그 가벼움의 의미가 뭔지 이해를 못해요. 또 위대한 행진 같은 그런 집단적인 행위에 감동은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실이나 정치적인 함의 같은 건 잘 보지 못하죠. 결국 그가 추구한 건 진짜 무거움이 아니라 그냥 무거움의 모양을 한 키치였다. 이런 거군요. 네, 그는 현실을 제대로 보기보다는 이상화된 신념이나 감상적인 대의에 그냥 매료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 그는 방콕에서 시위하다가 강도에게 맞아 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게 바로 현실과 동떨어진 키치적인 무거움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함 그 자체도 키치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인 거죠. 와, 네. 인물의 삶이 이렇게 가벼움, 무거움, 키치라는 개념과 얽혀서 돌아가네요. 토마시는 가벼움에서 무거움으로, 테레자는 무거움을 갈망하면서도 때로는 키치에 기대고, 사비나는 키치를 피해서 완전한 가벼움 그리고 고독으로 가고, 프란츠는 키치적인 무거움 속에서 파멸하고, 정말 각기 다른 선택과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쿤데라는 결국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무게와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그런 가벼움 속으로 도피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불편한 진실은 외면한 채 그냥 달콤하고 감상적인 키치의 세계에 안주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쿤데라가 어떤 길이 옳다고 명확하게 말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각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실종의 풍경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줄 뿐이죠. 맞습니다. 어떤 선택도 완벽한 해답은 될 수 없어요.
토마시처럼 예기치 않은 무게를 받아들이는 삶도 있고, 테레자처럼 고통 속에서 키치적인 위안을 찾을 수도 있죠. 사비나처럼 모든 걸 부정하면서 고독한 자유를 택할 수도 있고요. 프란치처럼 이상화된 신념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아마 내가 지금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성찰하는 것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무거움과 가벼움, 진실과 키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게 어쩌면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여기서 니체와 쿤데라의 관점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그 극단적인 무거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를 외쳤잖아요. 반복될 운명이니까 더 치열하게 살라는 메시지였죠. 네, 그랬죠. 반면에 쿤데라는 영원회귀는 없으니까 삶은 본질적으로 가볍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벼움이 결코 축복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건 참을 수 없는 종류의 가벼움, 즉 의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과 불안을 동반하죠. 근데 또 동시에 이 가벼움은 어떤 운명이나 규범에도 얽매이지 않을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쿤데라에게 가벼움은 인간의 비극인 동시에 자유의 조건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태군요. 무거움이 없으니 자유롭지만 바로 그 자유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가볍다는 딜레마. 정말 심오한 통찰입니다. 단 한 번뿐인, 그래서 가볍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삶 속에서 당신은 어떤 무게를 선택하고 어떤 가벼움을 감당하며 또 우리 사회와 당신 내면에 스며든 치치의 유혹에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쿤데라는 이 소설에서 이해받지 못함이라는 주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요. 인물들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깊은 오해 속에 놓이거든요. 이걸 보면 어쩌면 타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좀 키치적인 환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해요. 타인에 대한 이해마저 키치일 수 있다. 네. 진정한 소통의 어려움, 그것 역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존재의 무게 중 하나가 아닐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이네요. 당신의 삶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가요? 아니면 기꺼이 짊어진 무거움인가요? 어쩌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쿤데라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